우리는 언제부터 큰 행복만 찾았을까요?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성공해야 했고, 더 많이 벌어야 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했죠.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들 학비를 대야 했고, 집 한 칸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나? 지금은 행복한가?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답이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답 말이죠. 두 명의 철학자가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한 명은 2500년 전 중국에 살았던 노자, 또 한 명은 200년 전 독일에 살았던 쇼펜하우어.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큰 행복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조용한 하루가 최고의 선물이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짧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싱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 만족하면 좋지. 그런데 어떻게 만족하냐고. 노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가진 것을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시원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노자는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더 큰 것을 생각하느라 눈앞의 작은 기쁨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의의 삶. 노자가 강조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건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하나? 싶은 일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시작합니다. 등산 모임, 자원봉사, 취미활동.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묻습니다. 그게 정말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불안해서 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하세요. 하지만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빈 시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오후도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늘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게 가지는 삶.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국과민,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이 좋다고 했죠. 이건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살수록 적게 가질수록 편합니다. 집을 생각해 봅시다. 넓은 집에 살면 청소할 곳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찾기도 힘들고 버릴 때도 고민입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느낍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가지세요. 나머지는 짐입니다. 노년에 정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책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추억의 물건들도 정리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한 소박함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눈이 떠집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쐐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을 한 바퀴 돕니다. 작은 텃밭에 물을 줍니다.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웁니다. 많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분의 아침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노자가 바로 이런 삶을 말한 겁니다.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루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좀 어두운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위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집, 좋은 차. 그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고통만 없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행복한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행복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늘 더를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걸. 욕망을 낮췄을 때 오는 평온.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경계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더 큰 집을 원하고, 큰 집을 사면 더 좋은 차를 원하고, 좋은 차를 사면 또 다른 뭔가를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세요. 원하는 것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치면 고통이 됩니다. 왜 우리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할까? 왜 우리 딸은 직장을 자꾸 옮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대를 낮추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단순한 쾌락보다 고통 없는 평온.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구분을 했습니다. 적극적 쾌락과 소극적 쾌락이라고 할까요? 적극적 쾌락은 뭔가를 얻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맛있는 음식, 여행, 새로운 물건. 이런 건 순간적입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반면 소극적 쾌락은 다릅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건 오래갑니다. 안정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후자가 진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비 오는 날 집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야 할 일도 없고 누구를 만나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창밖을 봅니다. 빗소리를 듣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행복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해되는 철학. 젊었을 때는 쇼펜하우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이 없는 게 행복이라고? 그게 무슨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젊을 땐 뭔가 해내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게 행복이구나.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큰 기쁨을 찾지 마세요. 작은 고통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용히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